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동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모집단 회귀 함수, 모집단 회귀 선, 모집단 회귀 모형.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x에 대한 y의 기대값들, 그죠? y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식이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라는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베타 0와 베타 1은 이제 모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추정을 해야 된다는 추정. 베타 0, 베타 1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 페이지, 요 전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표본이 있는 거죠. 표본이란 뭐다? 모집단에서 임의로 우리가 추출한 그 부분 집합, 그죠? 그 크기가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집단과는 달리 여러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표현을 이제 뿌린다라고 하죠. 뿌린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 경통분 1을 저한테서 수업 들으신 분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배웠죠. 스캐터 다이어그램. 스캐터가 이제 뿌리는 거, 흩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00명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관측치들이 여기 파란 점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이제 파란 점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파란 점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파란 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관측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이 뭐래요? 예를 들어서 i번째 관측시, 예를 들면 뭐 100명 있으니까 우리 아까 n을 100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59번째 정규직 여성 노동자가의 교육 연수와 그 시간당 임금이,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시간당 임금과 그 교육 연수가 이렇게 있는, 요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 단어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맞춘 회귀선, 보통 이제 맞춘 회귀선, 이것이 번역이 fitted regression line이라는 걸 번역을 한 거예요. fitted regression line이라는 걸로 이제 fitted regression line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line이라는 걸 쓸 수 있다. 즉 fitting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fitting 한다는 경우는 우리가 관측치들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이 점을 관통하는 어떤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fitted 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의 관측치가 있으면은 100개의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한다라고 여겨질 선을 긋는 거예요. 그 관통하는 그 선을 긋는 건데, 그 선을 관통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그 100개의 점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선을 그었을 때 이것이 이제 fitted line입니다. fitted line. 그 다음에 fitted line 이거 뭐예요? 결국 표본을 가지고 x에 대한 y의 기대값들을 구한 거거든요. 그죠? 표본을 가지고 fitted line이.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 전으로 갈게요. 여기. 자, 아까 얘기한 지 운영 중에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실질적으로 실제 존재할 거랍니다. 어떤 X1이라는 교육, 아까 12였죠. 12라는 교육을 받은 분의 어떤 시간당 임금이 여기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거예요. 모집단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모집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할 거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있잖아요. 이게 유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유가 되는 겁니다. 저 유가 저 선 위에 있게 되면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저 유가 그 밑에 있게 되면 어떤 관측치가 있다면 이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측치들이 쭉 있고 이쪽에 쭉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캔슬 아웃 한다고 그러죠. 서로
상쇄를 일으키다 보면 평균이 제로가 된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오차다. 이것이 오차다.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린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잠시만요. 상황 속에서 넘어가시면은 넘어가신 속에서 여기 이름 있잖아요. 요 펜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서툴러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펜이 떠야 되는데 펜이 안 뜨고 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펜이 떠야 되는데 잠시 좀 시간을 이거 한번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를 다시 했습니다. 필기도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 보세요. 이 U는 어때요? 그 위에 여기에 붙었죠. 여기 붙었죠. 이것이 이제 head 모자. 기호의 이름은 head 모자예요. 모자. 햇은 항상 계량정작에서는 이 햇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추정치. 우리가 추정한 거예요. 추정치, 추정값. 아셨죠? 추정치, 추정값. 아셨죠? 이름이 U에다가 모자. 이 햇을 씌우는 순간 이 뭐라고 해요? 이름이 요거는 잔차. 아시죠? 잔차. 자, 다시 한번 모집단 회귀 함수의 오차항에 대한 추정치가 잔차이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실제 관측치와 회귀선. 모집단에서 실제 회귀선이고 표본을 가지고 표본 회귀식을 추정하면 추정된 그 회귀식 간의 거리예요. 거리입니다. 아셨죠?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표현을 이렇게 했죠. 자, 보시면은 y에 대한 추정치는 요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치와 베타 1의 추정치를 x에 곱한 요걸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표본 회귀 함수, 표본 회귀 함수, 표본 회귀식. 아셨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모집단 회귀 함수가 아니라 표본 회귀 함수를, 표본 회귀식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베타 0의 햇과 베타 1의 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걸 구하면 어떻게 된다? UI의 햇은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된다. 왜? YI는 실제 관측시이기 때문에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을 구하여 그 선을 구하게 되면 저 YI와 저 선 간의 거리인 잔차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이 Y 햇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Y 햇이니까 주어진 X에 대한 요 선 위에 있는 게 Y 햇들이죠. 주어진 X에 대한 즉 여기 있는 점은 뭐다? XI라는 그 X에 대한 추정된 Y 햇이죠. 그러니까 YI 햇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fitted
fitted value이다. 추정된 값이다. 그 주어진 x에 대한 추정된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모집단 회계함수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 true, 참 모집단의 회계식이다. 회계선이다. 여러분, 표본을 우리가 100명을 뽑아서, 예를 들면은, 표본 회계선을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표본 회계선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00명을 들여보낸 다음에, 다시 100명, 그죠? 다시 100명을 갖다 뽑아가지고, 추정을 해본다. 그럼 또, 이런 식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그죠? 식이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회귀 함수는 표본을 달리할 때 계속 다른 β0 햇과 β1 햇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β0와 β1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β0 햇과 β1 햇 이것들은 확률 변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은 β0와 β1, 그러니까 β0와 β1의 추정치인 β0 햇과 β1의 햇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 β0 햇과 β1은 저 β0와 β1과 달리 이 β0와 β1, 이 모수는 확률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true, 참으로서 딱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모수는 딱 하나입니다. 참값으로.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본을 100명을 조사해서 이러한 표본 회귀선을 우리가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100명을 다시 모집단에 집어넣고 임의로 다시 100명을 또 뽑아내서 추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런 회귀선이 나오고. 자, 지금 보십시오. 절편과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의미예요? β0 햇과 β1 햇이 표본을 달리할 때 다른 값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β0 햇과 β1의 햇이 확률적인 요소이고 분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정이 기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추론을 해야 된다. 추정을 한 다음에 이 β0 햇과 β1의 햇이 과연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경통분 2에서 배운 뭐예요? 가설 검정이라는 의미에서 저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이제 배우지도 않았지만 추정을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구하신 β0 햇과 β1 햇이 얼마만큼 reliable하냐, 믿을 만하냐를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는 표본을 가지고 표본 회귀선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β0와 β1의 추정치인 β0 햇과 β1의 햇을 구하는 것이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요 관측점들 가운데로 회귀선을 가능한 한 좋게 맞춘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도대체 그렇다면 가능한 한 좋게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어떤 방법을 써야지 가능한 한 가장 좋게, 그리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것을 갖다가 선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통상 최소 자승법이다. 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일단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까지 하면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가 되죠.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줄여서 요 OLS
그래서 이제 OLS라는 이것이 가능한 한 좋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의 방법론입니다. OLS. 아시죠?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줄여서 OLS.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거보다 상위 범주가 리스트 스퀘어즈. 최소 자승 추정법. 그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도 ordinary가 아닌 다른 리스트 스퀘어즈를 하나 배워요.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당분간은 계속 ordinary 리스트 스퀘어즈를 배우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선을 도대체 어떻게 가장 과학적으로 그릴 것이냐. 이제 이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출발점은 잔차라는 저 UI 햇의 추정치. UI 햇의 추정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관측치들, 요 점들을 데이터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데이터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관통하는 선을 긋는 건데, 만약에 선을 그었다고 칩시다, 일단. 만약에 이 선을 일단 그었으면은, 요 이제 실제 관측치와 요 사이의 거리들, 그리고 여기 요 관측치와 요 선 사이의 요 거리, 요것도 이제 하나의 UI, 요것도 또 하나의 UI,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또 하나의 UI, 그죠? 요것도 또 하나의 UI, UI들이 몇 개 있을까요? 100명의 경우에 100개가 있겠죠, 그죠? UI들이 UI햇이 6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실제 관측치가 선에 있을 수도 있죠. UI햇은 제로이다. 알겠죠? UI햇들은 어쨌든지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요 잔차들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회귀 잔차. 요 잔차, 리지주얼. UI햇은 결국 뭐다? 요거예요. 요거. 실제 관측치. 주어진 X에 대해 실제 관측치. 요거 뭡니까? 표본 회귀 선을 통한 Y죠.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추정 혹은 fitted 맞춤 혹은 추정 관측치. 어떤 특정 주어진 X에 대해서 실제로 선을 통해서 그 선의 Y 값을 구한 거죠. 추정 관측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실제 관측치 빼기 추정 관측치 UI 햇이라는 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앞에 페이지로 자, 요 실제 관측치 빼기 요거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관측치와 추정된 관측치 사이의 거리가 잔차잖아요. 그죠? 리지주얼. 그래서 요 잔차는 요걸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요거. 추정된 표본 회귀 시기 베타 0의 햇 플러스 베타 1의 햇의 x였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이 회귀잔차. 알겠죠? 회귀잔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잔차들의 제곱합. sum of squared residuals. 잔차들의 제곱합. 요 잔차들을 요 제곱한 거를 다 더해주는 거죠. 요 잔차들을 제곱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U1의 햇은 뭐다? Y1 빼기 베타 not 0 햇 빼기 베타 1의 햇의 x의 1 U의 두 번째 선수 Y 두 번째 선수의 시간당 임금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걸 안다고 치면 베타 1의 not 빼기 베타 1의 햇 x의 그 사람의 교육연수. 이게 100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것들 각각을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100개를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을 해가지고 100개를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잔차들의 제곱합. Sum of squared residuals. 오케이? 자, SSR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잔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 자,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요 잔차 제곱합. 요 각각의 잔차. 다시 한번 예를 돌아가면 이제 100명이 있잖아요. 100개. 요걸 다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그 100개를, 그죠? 요 썸이 있을 때, 이제 합이 있을 때, 그거를 뭐냐?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 자, 다시 앞에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도대체가 이 선이 굉장히 과학적이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려면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이게 과학적이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아, 이 선이, 이 점들 가장 잘 대변하려면은, 이 선을 그리는데, 그 선이 이 각각의 점들로부터의 거리를 다 최대한으로 가깝게. 그러니까 저 점들이 모두 저 선에 가장 가깝게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 거리들을 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 거리들의 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럼 더하면 되지 왜 제곱을 하나?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그냥 다 더하면, 그러면 이 선이 각각의 점들로부터 가장 가깝게 있으려면은, 단순히 그냥 그 잔차를 다 합해가지고 그걸 최소화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뭐다? 이 잔차가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잔차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더하면은 서로 캔슬하고 상쇄가 돼가지고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제곱을 해서 더해서 최소화시킵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런 의구심에 기반을 하여, 야, 그러면은 저거 제곱하지 말고,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거 제곱하지 말고, 이건 어떠냐. 왜 굳이 제곱을 하느냐. 그냥 절대값이 좀 안 되냐. 예를 들면, 어떤 부호의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더하다 보면 0이 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좀 굳이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우지 왜 안 넣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분,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분인데, 그분이 저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냈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저도 그 기법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엄청난,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게끔 하는, 이것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비타 제로 핵과 비타 원의 핵을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통상 최소 자승. 여러분 이제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자승은 곱한다는, 옛날에 사람들이 한자로 쓰던 거예요. 자승, 곱한다는 거거든요. 그 최소 자승 추정법.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잔차란 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비타 제로 핵과 비타 원의 핵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이라는 것은. 아셨죠? 이름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의 1개 조건, first order condition. 여러분이 지금 미시를 같이 배우실 텐데, 여러분 맞다. 사회과학과 수학에서 아마 이런 최적화. 그래서 1개 조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결국은 이제 최적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 되는데, 최적화라는 거는 이제 최대화, 최대 혹은 최소, 이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최적, 옵티멀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를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미시경제학 현재 배우고 계시면은 그 효용 극대화, 그러니까 개인들의 효용을 가장 최고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개인이 이제 소비하는 상품의 번들이라고 하죠. 이 상품의 조합점. 이것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최소화. 이제 최소화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그 생산 요소를 갖고 기업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비용을 최소화하며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효용도 그렇고 이제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이제 최적화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효용의 예를 한번 돌아갈게요. 이제 극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옛날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죠.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약 조건입니다. 왜? 자원이 희소하니까. 이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물리적인 자원, 시간적 자원, 자연적 자원, 무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상당히 거의 무한정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학이 고민하는 것은 무언가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그 제약 조건들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최소에는 항상 1개 조건이 필요하고 2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2개 조건까지는 깊이 다르지 않는데, 1개 조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유념을 하게 되거든요. 1개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1개 조건은. 보십시오. 요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잠시만요. 다시요. 요것이 우리의 뭐다?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우리가 항상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함수예요. 목적 함수. 여기서는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왜? 이걸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 함수죠. 근데 어떻게 이걸 최소화하냐? 이거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뭐다? 이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저 통제 변수를 적절히 조정을 함으로써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 통제 변수인 베타 0 핵과 베타 1의 핵을 그러니까 움직여 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데, 1개 조건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 목적 함수를, 1개 조건은 목적 함수를 어떻게 통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놓으면 그게 바로 1개 조건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19는 상관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목적 함수를 통제 변수들, 여기 통제 변수가 2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개 조건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식이 2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통제 변수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는다. 그렇게 되면 통제 변수가 2개이면은
이 두 개의 식이 나온다. 왜?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비타 0 핵과 비타 1 핵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그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린 이 OLS.pdf라는 거에 있어요. OLS.pdf Derivation of OLS Estimate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쭉쭉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량경제학을 배울 때 이거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결국 이제 OLS 의미하는 게 OLS 추정량의 도출, 그죠? OLS 추정량이라고 하면 이제 베타 0 핵과 베타 1 핵이거든요. OLS 추정량, 이 추정 estimate 하면 이제 추정량이죠. 추정값, 추정치가 되는 거죠. 이것의 도출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보드에 좀 길게 써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가 되면은 도출을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좀 도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번 그것만 일단 볼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목적 함수 있죠?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거 뭐예요? Sum of squared residuals. 아까 SSR, 잔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 목적 함수는 이 잔차 제곱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 잔차 제곱의 합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고 나서 최적화는 뭐다? 이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겠다. 미니마이즈 하겠다. 저것이 최대화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MAX, maximization의 max가 되겠죠. 그죠?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보여드리는 건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구현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 1개의 조건이 2개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우리의 목적 함수인 잔차 제곱합을 베타 0 햇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목적 함수를 다시 베타 1의 햇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이 2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여기는 좀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드에도 좀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이 도출 과정은 어쨌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개 조건이 구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2개,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푸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값은 이렇게 나온다. 자, 베타 1의 햇은 이렇게 나오고, 베타 0 햇은 이렇게 나온다.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베타 1의 햇과 베타 0의 햇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구하셔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아주 최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그 계량경제가 제가 작년부터 우리 과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죠? 족보? 그죠? 예전 시험 문제 1년치밖에 없죠. 근데 하여튼 그걸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예측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저것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채셔야 될 것은 항상 베타 1부터 구해야 된다. 베타 1의 햇부터 구해야 된다. 베타 1의 햇. 왜? 베타 0 햇을 잘 찬찬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Y의 햇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X, Y, 이렇게 이제 관찰치들이 쭉 있잖아요. 짝이, 그죠? 관찰치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요건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 요거 평균 구하면 되잖아요. Y들의 평균. 그죠? Y들의 평균. 요거 뭡니까? X들의 평균 구하면 되죠? 요건 뭐예요? 여기서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항상 베타 0의 햇. 요건 뭐였어요? 요거는 기울기.
그죠? 기울기. 요거는 뭐 y 절편. 그죠? y 절편.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기울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y 절편을 구한다. 기울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y 절편을 구한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돌아가면은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뭐다? 요 y 절편. 요것이 뭐다? b0의 햇.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뭐다? 요 기울기가 β1의 햇.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어진 데이터에서 컴퓨터 패키지, 통계 패키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동시에 그냥 다 구해요. 우리가 이제 구현해 보겠지만, 동시에 구하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손으로 한번 우리가 수작업으로 구해볼 때는 항상 β1 햇, 즉, 이 기울기부터 구한다는 걸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도출을 할 때 구현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식이 도출이 되거든요. 결국 이런 식이 도출이 되는데 결국 요거를 갖다가 약간 변형시키면은 분자와 분모를 n 표본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이것도 n으로 나눠주고 이것도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은 β1의 햇 기울기는 저 x 설명 변수의 분산 분의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공분산 코베리언스 공분산이죠. 배웠죠. 이것도 경통분 1에서 배웠죠. 이 공분산 코베리언스 x와 y 사이의 코베리언스. 이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요. 경통분 1에서 일단 다루었고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 이, 코베리언스, 경통분 수업을 일일 저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웠어요? 그렇죠. 배웠죠.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는 저한테 문의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통계학체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보러, 그지 코베리언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이유.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 잔차들의 절대값의 사실 정확히 하면 합의 최소화. 잔차들의 절대값의 합의 최소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잔차들 자체의 합의 최소는 이거 문제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부호 문제 때문에 서로가 상쇄시켜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땡겨서 우리가 표본 회귀 함수 그래서 Sample Regression Function에서 SRF라고 얘기한다. 모집단 회귀함수는 고정되어 있다. 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수 β0와 β1을 하나의 단일 참값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β0와 β1은 어느 특정 하나의 값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확률 변수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SRF는 주어진 표본 자료에 대해서 구함으로 표본이 달라지면 기울기와 절편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겁니다. β0의 핫과 β1의 햇은 표본을 달리하면은 이게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 β0 햇과 β1의 햇은 확률 변수이다. 굉장히 강조를 그래도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오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 회귀 물량의 이해다. 이거 왜 해야 되냐면은,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께 드디어 그래틀이라는 여러분께 반드시 좀 다운을 받아놨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통계 패키지를 다루는 게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걸 하면 됩니다. 굳이 그래틀을 사용하실 필요 없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특정하게 다루는 통계 페이지가 없거나 해초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나 하면은 그래틀을 이용해서 한번 이 구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 요 예를 한번 구현을 해서
요 페이지로 한번 다시 요 페이지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래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는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린 파일 중에 요 CEOSAL1 저 데이터는 CEO 샐러리예요. CEO들의 연봉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를 보는 이제 샘플 데이터거든요. 샘플 데이터. 여러분 요거 올려드렸고, 요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스테이터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이터 데이터셋. 무슨 소리냐면은 스테이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쓰는 제 통계 패키지고요. 스테이터라는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학교에 지금 깔려 있는 거는 SPSS 그 다음에 SAS 그래서 SAS라고 하죠. 그래서 SPSS와 SAS 두 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이과대학의 이제 통계과 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 관리를 하시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SPSS나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경제학계는, 요즘도 아니죠. 벌써 꽤 오래전부터 경제학계는 이제 스테이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스테이터는 유료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판도 굉장히 싸고 하기 때문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판이 아니니까 훨씬 더 비싸게 샀죠. 그래서 구매를 한 상태고, 이 스테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계 패키지는요, 통계 패키지별로 데이터셋의 확장자가 달라요. 포맷이 다른 겁니다. 데이터 포맷이. 요거는 이제 스테이터 데이터셋, 그 스테이터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포맷인데, 그래틀로 이것을 갖다가 임포트, 끌어들이는, 수입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수입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여기 그래틀 깔아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통계 패키지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아니면 학교에서나 SPSS로는 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틀을 시간이 지금 그죠? 좀만 더 할게요. 그래틀을 열어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것까지만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틀을 이제 시작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되게 별거 없어 보이죠, 그죠? 횡당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뜹니다. 여러분이 어떤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시더라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게, 어느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시든지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들이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일 있죠? 저 파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야, 없어졌네. 이게 안 눌러져요, 동시에. 그래서 파일,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저 파일하고 샘플 파일 있죠. 샘플 파일은 그래틀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자체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유저 파일은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샘플 파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샘플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 자체로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횡단면 데이터도 패널 데이터는 없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횡단면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작업을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데이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통계 패키지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열어야 돼요. 연다. 그럼 유저 파일을 열겠다. 내 거, 아까 CEOSAL, CEO Salary.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디에 이제 놔뒀느냐? 제 이제 C 드라이브에 GF 이제 용우라는 파일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 폴더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0년 1학기 수업에 계량경제학의 지금 두 번째.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죠? 당연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확장자 데이터 유형이죠. 유형. 지금 디폴트로 그래틀
데이터는 .gdt나 .gdtb로 이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테이터라는 데이터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거 왜 안 돼?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터 데이터 파일 .dta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 올려드린 3개의 파일이 뜬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으셨겠죠? 저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오픈 한번 해볼게요. 오픈을 딱 눌러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포메이션이 데이터는 이제 바이트로 해가지고 이제 뭐 플로트나 뭐 바이트냐 요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상당수 뭐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분들은 이제 아실 필요 없는. 이거 이제 클로즈를 해요.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를 클로즈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imported data. 여러분이 지금 이 자체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데이터를 지금 이쪽으로 import, export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게 수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갖다 끌어들였어요. 그래들로 지금. have been interpreted as undated.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 배웠죠, 이제? 횡단면 데이터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 너 이거 혹시 타임 시리즈나 패널 데이터로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니, 우리가? 하면은, 아니죠. 왜냐면 우린 지금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노죠, 뭐. 그죠? 그죠? 아니, 횡단면 데이터 맞아. 횡단면 데이터 맞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에는 이러한 12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12개 변수. 자, 변수 이름들이 쭉 있고, 보통 이름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그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좀 표현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름을 그러니까 장명의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샐러리는 1990년도에 지금 $1000 단위로 해가지고 샐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PC 샐러리는 이제 89년하고 90년 1년 사이에 이 각각의 CEO들의 샐러리의 퍼센트 체인지가 있고, 세일즈는 그 1990년도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100만 단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 세일즈 매출이 올라가면 성과가 좋은 거니까 샐러리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ROE는 이제 리턴 이퀄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그 금융에서 많이 배우시는 ROE가 성과가 좋으면 ROE가 올라가잖아요. 회사 성과가. 그러니까 ROE도 뭔가 샐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PC ROE 88년하고 90년 사이에 ROE 퍼센트 체인지, ROS는 Return from the Store,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88년과 90년 사이의 수익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요런 변수들이에요. 저건 수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경통분일에서 요거보다 요거 범주 변수다. 범주 변수. 요거 우리 저기 후반부에 배웁니다. 수업에 범주 변수. 자, 이것은 어떠한 그 수치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범주 속에, 그룹 속에 이제 넣는 거예요. 자, 이 CEO가 경영하는 회사는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게 인더스트리얼 펌이냐, 파이낸셜 펌이냐,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슈머 프로덕트 펌이냐, 트랜스포트나 유틸리티 펌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1 아니면 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조업체냐, 금융회사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냐, 어떤 교통체계와 관련된 회사이냐, 아니면 유틸리티는 이제 여러 가지 수도, 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냐가 있고, 그 다음에 11, 12번은 내추럴 로그 오브 샐러리, 내추럴 로그 오브 세일즈 이렇게 있죠. 보통 실질적으로 이 샐러리를 종속 변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로그 값을 붙인 내추럴 로그는 아시죠? 밑을 2로 하는, 10이 아니라 2로 하는, 그러니까 로그 ln 2, 그죠? 내추럴 로그, 상황 로그가 아니고. 그래서
이 셀러리에다가 그 로그 값을 붙인 거를 조작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만나면 해드려야 되는 게 OLS 에스티메이트들을 어떻게 이제 도출할 것인가를 실제로 한번 도출해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지금 남겨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발 이제 다음 시간은 오프라인 되길 비는데, 정말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제로 추정을 통상 최소자산 추정법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